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된 다음에 시장의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등 없이 계속 내리막 조정인데요. 2675에서 시작한 시장은 어느덧 2500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도 그 11월 달, 12월 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우리가 2주 정도 좀 지났잖아요. 2주가 지나는 요 구간 동안에 움직임의 좀 변화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에다가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2500. 여러분. 코스피 2500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싸다의 기준이죠. 그죠? 우리가 2023년도 하반기 상단 하단으로 제시해드렸던 숫자가 2350 그리고 상단으로 2650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요거보다는 2024년도가 상단과 하단이 높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해 드렸었던 게 이제 2,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때 사용할 현금은 남겨놔야 된다. 그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뭐냐면 상단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2,350 다시 가면 어떡합니까? 갈 수 있죠. 그죠? 갈 수 있죠. 근데 안 갈 수도 있죠. 이게 말장난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이치에 맞는지 무조건 하락한다, 무조건 상승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치에 맞는지 이거조차도 분간을 못할 정도면은 이미 계좌의 성적표는 시장보다 한참 아래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갈 수도 있죠. 근데 가기 전에 신호가 나오겠죠. 반도체를 죽이겠죠. 그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죽이겠죠. 그리고 바이오 1등 주식들의 이 들어갔었던 이 대규모 매수 자금이 싹 다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중심주들이 다 저점이 이탈되면서 부정돼야죠. 뭐가 부정돼야 됩니까? 금리 인하가 다시 뭐로 가야 돼요? 금리 인상 컨센으로 바뀌어져. 그러면 말이 돼요.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더 우선순위다라는 얘기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인 거죠. 디테일. 디테일들이 막 모여가지고 전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추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는지가 바로 뽑혀야 되는 거고 요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난 이렇게 전략 세워야지 요 조건이 성립되면 난 이렇게 가야지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이미 다 시뮬레이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어요. 준비를 미리미리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들을 한번 짚어보면 코스피 2500 기준으로는 싸다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는 싸다의 기준이 된다. 근데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근데 안 오고 중간에 이렇게 튈 수도 있잖아요. 2500 딱 안 오고 뭐 2510에서 바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부터. 아니면은 살짝 깼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뭘 찾는 거예요? 시장에 신호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하락장으로 계속 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하나의 어떤 등락 과정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시장의 신호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잡하게?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지. ISM 경제지표 봐야 되고 CPI 지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올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얼마고? 배터리 이 주식 목표치는 요겁니다. 바이오 이런 주식이 앞으로 뜰 겁니다. 안 되면 왜 될 것만 생각해? 안 됐을 때의 경우도 생각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심플한 걸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500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기준 제시해 드렸을 때 복잡하게 얘기 안 했어요.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지. 이 방송 통해서 2350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산업 중심주, 그죠? 4대 산업 중심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파운드리, GAA, 뭐 솔브랜 같은 이런 주식들, 그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는 언급도 안 했다고. 그리고 바이오 그냥 1등주 이거저거 하지 말고, 삼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배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후발주 하지 말고 그냥 중심주.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먼저 치고 나가는 주식들이 있을 거고 후발로 따라온 애들이 있을 거다. 그럼 강아지고 점점 비중 실으면 되는 거고 후발은 마지막에 살아난다. 기본 전략 아니었어요? 그래서 쭉 왔어요. 2006년 75까지. 요게 우리나라가 딱 100조 정도 컨센이 나왔었을 때의 상황인데요. 가격 조정이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3월 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월 이후로도 미뤄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우려.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전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가 탁 빠지지. 그죠? 그리고 여기다 찬물을 껴놨습니다. 누가? 파생. 선물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 취했던 거 싹 빼가요. 그러니까 다시 2500 초반으로 다가오죠.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작년 12월 중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발언이 공식적으로 언급했었던 시점으로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 건 뭡니까? 배터리 봐야 됩니까? 봐야지. 근데 후발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그렇게 안 중요했어요. 저점만 방어해 주는지만 보면 됐다고. 포스코홀딩스, 뭐 LG, 엔솔, 에코프로, 뭐 BM 저점은 안 깼잖아요. 12월 초보다 저점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라고 걔네들은. 후발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MSCI에 대한 개별제로 있었던 거고 후발이었습니다. 이 시장 상승률은 반도체가 이끈 거야. 그리고 자동차와 바이오가 서포트했던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그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됐어야 되는데 블록딜 문제가 나왔잖아요. 4분기 실적 쇼크 때문에 물량이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방어가 한 7만 3천 정도에서 멈췄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배터리보다는 바이오가 더 중요합니다. 삼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헬스케어가 합병돼가지고 시총이 꽤 커졌어요. 지금 44조예요. 삼바가 한 6조 정도 되죠? 100조야, 100조. 여러분. 100조 기업이 돼버렸어요. 바이오가 시총 상위에서 이제 100조짜리 기업이 나온 거예요. 충분히 지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파워가 세졌죠. HLB까지 만약에 코스피를 이전해봐요. 바이오가 시장에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바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등주 유동성 확산이 나타나느냐가. 그 8만 전자 다시 시도할 거냐. 만약에 돌파를 하지 않을 거라면 매도셀에도 HBM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고, 이번 구간은. 만약에 HBM으로 올라가는 거였었으면은 엔비디아가 폭락이 나왔어야죠.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한 10%, 20% 폭락이 나왔어야죠. 그럼 HBM에 대한 단기 피크, 그것이 실적이 다 반영됐구나라고 생각했던 돈들이 반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 개별 이슈로 끝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호가 안 나오면 그냥 현금 들고서 딱 기다려야지. 2,500 올 때까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까지. 또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기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소부장을 차익 실현했던 사람, 현금을 좀 만들어 놨던 사람, 욕심을 좀 내려놨던 사람. 이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봐봐요. 이런 폭락도 또 피하고. 이 종합주가 지수가 2180에서 2600 올라오는 기간 동안 배터리 3인방, 포스코그룹, LG 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먹는 거 보여드렸었죠. 거기서 원금 회수 다 했어요. 그 돈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락 피하면서 반도체로 리사이클을 먹고, 바이오로 리사이클을 먹고. 근데 또 현금이 있네. 삼성전기를 비롯한 하나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고가에서 잘 매도하고 만들어 놓았던 이 현금. 또 2,500 원에 살 생각 또 해야죠. 이런 작은 이 매매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디테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봐요. 수익률 경쟁이 확 나지. 저 사람은 아직도 계좌가 저 밑에 있는데 이미 신고가 안 나면 또 나. 현금도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겁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계속 수익률의 격차를 보일 거다. 실천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수익률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500 여기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자.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 그죠? 지금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97% 정도 돼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작년도 12월 중순 금리 인하 논의를 하기 전에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됐을 때 미국 10년물은 4.3에서 4.4%를 유지를 했다고. 근데 지금 현재는 3.97%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이 기조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죠? 이게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금리 인하 컨센이 다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간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요자는 싼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조정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떤 게 제일 먼저 중요한지. 그렇죠? 금리 인하 컨센이 유지가 되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야지 유동성 확대 시장 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경제 지표는 부차적인 거야. 제일 중요한 걸 보라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컨센. 1월 말에 있는 여러분 FOMC 회의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기업들 실적 한 100개 합친 것보다 그거 하나만 더 못한 거야. 그걸 여태까지 돈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나머지 경제지표는 다 치워도 돼. ISM이나 뭐 물가지, 됐고, 금리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딱 세워줘야 돼.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2,500은 싸다의 기준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출발을 알려준 거예요. 생각의 출발. 정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신. 자, 출발을 알려준 거예요. 출발은 뭐야? 미국 기준금리, 그죠? 인상기조. 절대 안 됩니다. 금리 정책의 변화가 유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있다고요? 1월 말. 오케이? 언제 중요한지 알겠죠? 1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알려줄게. 그럼 2,500이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업을 기억해요. 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세 종목. 알려드렸어. 자, 지금 제가 종목 30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3개 얘기하고 있습니까? 딱 3개야. 왜 삼성전자 빠졌죠? 왜 삼바는 빠졌죠? 왜 LG 엔솔은 빠졌죠? 왜 포스코 퓨처는 아니, 안 중요하다고, 그건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2,600, 요 구간에서 2,500, 한 50, 40, 요때까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2,500 왔는데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안 깨져. 삼성전자가 매도 확산이 멈추고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살아있어. 그러면 이거는 소부장도 다시 매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희가 삼성전기 고점에서 다 팔았거든요. 솔브레인이나 하나머티리얼즈 한 3분의 1씩 다 회수했다고. 그 만든 돈 뭐 살 것 같습니까? 다 해서 산다고. 2,500이 근처 왔기 때문에. 근데 올 때 뭘 보고 산다고 여러분?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안 무너져야 돼요. 한 10%, 20% 급락 나오면 이건 2,500보다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올 수 있냐면 한 2,450이나 2,420선 정도. 그때 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2,500 요 분군에 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봐야 돼?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부장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돼.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리딩 할 겁니다. 그렇게 사인 줄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셀트리온. 왜 삼바가 아니라 셀트리온이냐? 삼바도 중요해요. 삼바도 중요한데 돈은 누가 끌고 왔어요? 셀트리온이 끌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350 셀트리온은 그 당시 한 15만 원, 16만 원 여러분들 추천 좀 드렸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추천해 드렸었죠. 그때가 한 6만 7천 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종목이었다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코스닥이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20조도 안 됐던 기업이 지금 44조가 돼버렸다고. 삼바하고 합치면 100조예요. 누구를 대체할 수 있어요? LG 엔솔을 대체할 수 있죠? LG 엔솔을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도 삼바하고 셀트리온 가지고서 LG 엔솔 요거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반도체를 서포트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SC 이외에 뭐 셀트리온 홀딩스 관련된 뭐 상장 이슈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돈들이 더 써먹을 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구간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셀트리온을 이번에 만약에 죽인다 2,500 근처에 왔는데 그러면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눠서 사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주식을? 4대 산업 중심주 중심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배터리는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마세요. 살아나요. 후발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2,500 전후해서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셀트리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얼마까지 하단 조정폭이 나올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탄탄하게 할 때, 반등을 모색할 때. 그럼 반등을 모색할 때는 누가 중요한 겁니까? 반등을 모색할 때는 삼성전자와 반등을 모색할 때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이 중요한 겁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걸 제가 좀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디테일에 관련된 내용이죠.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인을 주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봐봐요. 그러면 코스피 2,500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데, if SK 하이닉스나, 그죠? 한미 반도체나, 그 다음에 셀트리온, 얘들은 돈을 끌고 왔던 애들이다 이거예요.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는 HBM으로 AI 유동성으로 인한 반도체의 돈을 끌고 온 애들이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 저평가되어 있어요, 싸요.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은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기업의 입장에서, 오너의 입장에서 저희 기업 실적 올해 무지하게 좋을 겁니다. 저희 기업 저평가되어 안 중요하다고. 돈들이 너희들 싼 거 맞아. 내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했던 걸 너희들이 이번에 불확실성을 해소했네. 그래서 돈 유입. 그러면 그건 저평가된 거야.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기업이 나 잘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인정해주는 고객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뭐가 증가?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그 돈을 누가 끌고 왔다고?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끌고 왔다고. HBM, 엔비디아의 TSV, 그죠? 요 장비 하이닉스가 납품하면 거기에 장비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무너지면 2,500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여기 만약에 셀트리온까지 죽이면. 여기서 죽인다는 의미가 얼마예요? 어떤 의미예요? 한 3% 빠졌어. 그건 아니고 그냥 매무소하고 거래량을 실으면서 한 10%, 막 7, 8% 이렇게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사야겠구나. 이해되셨죠? 근데 반등이 나올 때는 뭘 보라고? 삼성전자, 삼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배터리 중심주의 저점 상승. 그러면 이게 반격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2,500 요 근처가 안 오더라도 이때부터는 없으신 분들 다시 매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도. 기준이 잡히죠, 여러분? 왜 이런 전략을 제시할까요? 매수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수 유동성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닐 테지. 그러니까 돈의 양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나침반, 바로미터로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마 한 번에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복귀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제가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종목 사례로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성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투자였습니다.